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늙고 싶지 않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건 마음 근력을 향상시키는 법과도 아주 직결됩니다. 그럼 건강한 수명을 늘리기 위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운동인데요. 운동과 먹는 것, 이 2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푹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먹는 거가 건강에 많이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식을 무얼 먹는 게 좋은가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연구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집단에는 이거 먹여보고 저 집단에는 저거 먹여보고 이 집단에는 이걸 얼만큼 먹여보냐. 암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연구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를 갖고 먹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나 양을 간단히 조절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의도를 갖고 조절하고 해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동과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자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면이 중요하다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기본 상태, 보통 이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디폴트는 원래 상태가 잠자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있잖아요. 난 살아있고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자서 쉬었다가 다시 깨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는 상태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다가 계속 자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사냥도 좀 하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 다시 원래 상태인 잠을 자는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잠에 대한 책들이나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4시간만 자는 법, 4시간 자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4시간만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4시간, 5시간 자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7시간, 8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다고 합니다. 4시간 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영국 대처 수상이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하면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정보를 검색해서 알아보아도 너무 확실한 전문가들의 자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뭐냐면 1시간 잠을 덜 잤더니 심장마비가 발병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1시간 덜 잤다고 심장마비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썸머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전 세계 70개 국가가 썸머타임 제도를 도입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말쯤 여름이 오면 1시간을 시간을 땡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오늘부터 썸머타임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다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썸머타임을 시작한 날 전 국민이 1시간을 땡겨서 일찍 일어난 다음 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미국의 경우 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썸머타임을 했는데 매년 24%씩 심장마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썸머타임을 해제하는 가을에 되면 11월 달이면 썸머타임을 해제를 하는데요. 1시간을 늦게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썸머타임을 해제하면 그 다음날 심장마비 환자 발병률이 평소보다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자료인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1시간을 덜 자거나 더 자게 되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매번 잠을 설친다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을 조금 덜 자게 되면 성취력,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옛날에 우리 수험생들이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단지 어떻게든 공부를 더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7시 반까지 일찍 오던 애들을 8시 50분까지 등교 시간을 늦춰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SAT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학생들을 1시간 잠을 더 자게 했더니 성적이 대폭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로 나온 내용이니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은 충분한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은 8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학부모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믿기 힘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설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잠을 자야 기억력, 그러니까 학습력이 공부에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의 능력도 올라가고요. 문제풀이 능력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잠을 설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잠을 7시간, 8시간을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낮에 그냥 TV 앞에 앉아서 허송세월하고 그러느라고 수면 시간을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든 업무든 제대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일찍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 잘못된 편견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자는 건 게으르고 부도덕한 게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많이 자는 사람이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왜 갑자기 도덕적인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수면 부족이 바로 치매랑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갖 심혈관 질환과 질병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잠을 설치는 건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내야 하는 의료보험 납부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덜 자게 되면은요. 질병을 키우게 되는 거고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잠을 설치니까 우리가 아프게 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더 자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가고요. 충분한 수면으로 잠을 잘 자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성격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갈등이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찐다고 알고 있는데요. 완전 그 반대입니다. 잠을 설치면 지방세포가 많이 쌓이게 되고 잠을 푹 잘 주무실 때 지방세포가 분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고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지면서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럼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지만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림프액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포에서는 노폐물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 그걸 계속 씻어 나가는 게 림프액입니다. 근데 우리 뇌 안에는 오랫동안 림프관이 발견이 안 되었다는데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2013년도에 네더가드라는 교수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뇌랑 척수에는 림프관이 없는데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척수액이 뇌로 올라가서 자는 동안에 뇌안을 꽉 채웁니다. 악교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뉴런이 대부분의 우리 뇌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걸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악교세포입니다. 이 악교세포가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 1000억 개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10%, 20% 정도밖에 안 되고 뇌세포의 80에서 90%는 악교세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자잘한 이 악교세포들이 다 서포트하고 염증이 생기면 치료를 하고 한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뇌가 얼떨떨한 상태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뇌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깨게 되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야말로 이 뇌를 청소하는 이런 일도 자는 동안 일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요. 먹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이것은 실험 자체가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암이 걸리는 집단과 안 먹는 집단을 실험을 한다고 치면 아무리 실험이라고 해도 누가 암을 걸리고 싶어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이나 사회 환경 따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에피데미올로지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험 연구가 아니라 그냥 관찰 연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냥 관찰 연구를 하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무슨 음식을 얼마나 드세요? 라고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하는 음식빈도 설문지로 먹는 음식 하루에 술은 몇 잔 하는지 하루에 고기를 몇 번을 드세요? 라는 이런 설문지가 얼마나 정확할까요? 정확한 측정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해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에피데미올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붉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 유발률을 17%나 증가시킨다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붉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만 많이 먹을까요? 와인도 많이 마실 겁니다. 붉은 고기 잘 먹는 사람은 뭘 덜 먹을까요? 채소를 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소를 덜 먹은 효과인지 와인을 마신 효과인지 그렇게 작은 영향들이 모여서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컴파운딩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사실 속에 온갖 컴파운딩 이펙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지금 내가 붉은 고기를 먹으면 나의 대장암 유발률이 17%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이 내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단정짓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그나마 밝혀진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혈당 피크를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액상과당 같은 것인데 그런 게 좋다는 연구는 못 봤습니다. 아주 확실한 것은 설탕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설탕을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는 연구는 있지만 설탕이 건강에 좋다는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난 것이 설탕 무첨가 이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얼 먹는가 보다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 혈당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식후 혈당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평균 혈당 레벨이 얼마나 높았나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심혈관 질환,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특정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 올라가지 않도록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GI 지수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되도록 조금만 먹으면서 이런 식사 순서를 잘 지켜서 혈당 피크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혈당이 올라갔던 게 식사 후 2시간 내지 3시간 뒤에 얼만큼 제자리로 떨어지는지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기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이 가도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미 당뇨병은 아니어도 당뇨병의 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몇 년 뒤에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물을 고르는 현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혈당을 확 올리는 흰쌀밥에 반찬보다는 아무리 배고파도 채소나 고기를 먼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혈당 피크가 덜 나온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을 좀 골라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루 중에 무얼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언제 먹냐는 바로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식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식사를 해야 할까요? 아주 이상적으로는 잠을 자기 6시간 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잠을 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밤 10시에 잔다고 하면 6시에는 식사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6시부터 식사해서 7시 정도까지 식사를 하게 되면 4시간 후인 11시에 잠을 자면 됩니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을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패턴,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식사가 잠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식 같은 거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만약에 8시에 저녁 식사를 끝내고 2시간 후인 10시에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잠도 못 자지만 위장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서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위장이 비워진 상태인 식사 후 4시간 후에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밤새 먹은 술이 새벽에 깰 때쯤에 잠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잠도 설치고 건강에도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술은 언제 먹는 게 그나마 나을까요? 꼭 술을 먹어야겠다면 저녁 7시까지 식사할 때까지 아주 조금 정도를 드시고 그리고 11시가 조금 넘더라도 술이 깨면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어느 정도 깨고 속에 음식도 비우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아침 숭배 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논리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이라는 식사는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영국의 공장 노동자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장 노동자, 그리고 사무실 노동자가 생긴 이후에 생긴 것인데요. 그때 생겼던 것이 바로 토스트입니다. 거기에다 간단히 주스를 마시지요.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간단하면서 빨리 먹을 수 있고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으로 토스트로 시작된 게 아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은 혈당을 확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식사라는 거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아침을 드셔야 하시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질, 단백질을 드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침을 거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오토파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5일 동안 무려 4.3kg를 감량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바디 측정 결과 체지방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16시간 동안 속을 비우는 건강한 식사 방법입니다. 왜 그런 게 건강하냐면 일종의 단식을 하는 건데요. 16시간 동안의 공복은 허기질 수 있지만 그다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2시간만 돼도 세포 자가포식, 오토파지 현상이 생깁니다. 세포 자가포식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하면 내 몸의 용도를 다한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굶으면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육세포는 안 건드리고 다른 세포를 건드려서 스스로를 잡아먹습니다. 어떤 세포를 잡아먹을까요? 정말 우리 신체는 매우 똑똑하답니다.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그리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세포 자가포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6시간의 공복은 신체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서 머리도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도 되고 중요한 건 젊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16시간까지 공복 후에는 배가 많이 고플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배고픔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과 저녁 식사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드시되 다만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나중에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2끼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하루 3끼를 먹던 열량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굶을 필요도 없고 즐겁게 맛있게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 내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젊어지고 체지방률이 쭉쭉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벼운 운동만 같이 해주게 되면 근육량이 올라가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걸 흔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가끔은 하루 정도 단식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가포식의 현상은 내가 안 먹기 시작한 후 12시간 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12시간 만에 자가포식 현상을 얻으려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36시간 정도는 굶어야지 자가포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올리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먹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운동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많은 분야에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운동의 중요성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을 헬스스팬을 유지하고 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의 소기관인데요. 그런데 존투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늘고 미토콘드리아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존투 운동은 뭐냐 하면 젖산 역치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젖산은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분비되는 물질이고 거기서부터 또 에너지도 나옵니다. 그 젖산이 쌓인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딱 산소를 쓸 만큼만 운동하는 게 존투 트레이닝입니다. 본인의 안정적인 심박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40분 정도 하면 되고요. 빨리 걷는 것만 30분, 40분 정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운동되는 거야 할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거, 그게 존투 트레이닝입니다. 실내에서 자전거 타면서 해도 되고 밖에서 달리기 하면서도 되고 러닝머신 뛰면서 하셔도 되니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존투 트레이닝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하면 잠은 더 잘 주무시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잘 드시면 되고요. 꾸준히 존투 트레이닝 같은 운동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마음 근력을 쫙 끌어올리셔서 100세까지 헬스스팬 건강을 위한 수면 늘리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